소크라테스로 본격적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본격적인 넘어가기 전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비교,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겠죠, 그죠? 왜 삼파수를 쓰려고 하는지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알겠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 외부의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은 소피스트.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 질문해가지고 그 사람 안에, 이성 안에서 답을 스스로 유도해내게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그죠? 플라톤도 그렇죠. 플라톤도 뭐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그거 플라톤에서 나왔잖아요. 플라톤이 말하는 라틴어, 엑스 두체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꺼집어낸다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서양의 말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죠. 만약에 소피스트의 거로 됐다 하면 소피스트는 그게 아니고 집어넣는 거죠. 그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있습니까? 그거 백지설은 집어넣는 거죠. 이게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죠. 플라톤은 꺼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린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감각이 거기에 하나하나씩 기록하는 것이고, 플라톤은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난 거죠. 알고 태어난 것이고. 이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는 덕의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덕, 아레테. 자,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덕을 생각하는 방식이 소피스트들하고 또 소크라테스가 다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아레테를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참 참고적으로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화면은 그대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녹화되고 있는 것을 녹화 파일로 보내드리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비밀 계정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걸어두면 그냥 유튜브에서 그 현우 씨만 보시는 게 편합니까? 파일로 보내드릴까요? 예, 그럼 네.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파일로 잘 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논술 파일을 하나 찍어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 거를 편집해가지고 막 이래 쓰시는 분이 있길래, 편집만 안 하시면 됩니다. 편집하고, 예, 뭐, 현우 씨가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어느 것이 더 자주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 왜 동아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아리가 저한테 오면은 자기들이 돌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소피스트는 덕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자, 아레테. 이때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소피스트들에게 그렇습니다. 소피스트에게 덕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을 두고 덕이라고. 그러면 덕스럽다. 참, 네 덕스럽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했다 이겁니다. 소피스트에게는. 그죠? 네 덕스럽네. 네 아레테가 좋구나.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개인의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근데 그걸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입신양면이죠. 그러니까 덕의 교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에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의 교사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입신양면의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소크라테스는 덕이 다릅니다. 자, 소크라테스에게 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다운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잘 발현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하고 다릅니다. 소피스트는 개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덕이라고 그러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고 자신을 자신으로 잘 드러내는 그 기능을 잘 드러내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잖아요. 그럼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기능을 잘 드러내는 것이 덕스럽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빚을 졌어요. 은행 빚을 졌는데 은행 빚을 갚기 어려워요. 근데 갚기 어려운데 그거를 잘 갚으면은 그 갚는 능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닥쳐진 일을 잘 해결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존재가 자기 존재의 본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장혼, 그 다음에 감각혼, 이성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자기 성장혼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 발현하면 그 식물은 뭔 겁니까? 덕스러운 겁니다. 그죠? 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잘 드러내는 기능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그 덕스러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로 이성적 동물인 사람이 이성이라는 기능을 잘 발현하는 걸 덕이다. 요거는 덕을 이해하는데 좁고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서로 다르다. 같은 말인데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소크라테스에게는 덕으로 나빠지는 건 없어요. 덕스러워서 자기한테 나쁠 건 없어요. 소크라테스에게는. 그죠? 왜냐하면 덕스러워서 나빠졌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성적 동물이 가장 이성적으로 행동했는데 나빠진다는 말이죠. 그런 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덕으로 인하여 최상 혹은 최선의 상태로 갑니다. 한 존재가,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한 존재가 자기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상태, 그거를 덕스럽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자, 그러면은 호랑이가 가장 호랑이답게 있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있는 것이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그 존재의 가장 덕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인하여 최선의 상태에 있게 되는 어떤 존재는, 각자의 존재는 각자의 본질에 가장 충실하면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성의 기능이 잘 발현되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사람은 덕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성의 기능이 잘 발현되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나빠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나빠질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 최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게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덕은, 그러니까 가장 덕스러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덕스러워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지만 행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철학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철학에 의해서 가장 덕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독배를 맞고 죽었죠.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거죠.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자기는 가장 덕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덕은 지식이고 이성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덕스럽다 하는 건 아까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이 활동하는 겁니다. 이성이 가장 탁월하게 활동하는 게 덕입니다. 그런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가르쳐질 수 있고 지식이라서 가르쳐질 수 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암기 과목 할 때 하는 그런 지식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은 가르쳐줄 수 있다. 덕도 가르쳐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덕이 같은 꼴이기 때문에 지식이 가르쳐질 수 있으면 덕도 가르쳐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르쳐진다라는 말이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대화법과 삼파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덕스러운 상태에 가려하면은 자, 덕스러운 지식, 덕스러운 지혜, 덕스러운 암, 덕이 무엇인가에 대한 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알은 외부에서 무언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르쳐준다. 지금 소크라테스가 가르쳐주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지금 가르쳐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영혼 안에서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다음에 등장하는 세 줄짜리 요 굵은 줄로 나와 있죠.
대화법 혹은 문답법은 대화법, 문답법은 책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뭐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대화법 혹은 문답법은 우선 감각적 인식으로 인해 생긴 선입견을 제거하는 단계가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감각적 인식으로 생긴 선입견이라는 말은 감각적으로 예를 들어 뭐 트라시마코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강자의 이득이 정의다 막 이래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보니까 이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냥 권력 있는 사람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인 감각인식에 근거한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논박해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끌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무지를 깨우치게 한 것까지 스스로 무지를 깨우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을 해가지고 감각적 인식으로부터 생긴 선입견을 제거한다. 이 말이 뭐냐 캐프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은 잘못되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무지를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자, 무지를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삼파술이죠. 삼파술은 그 다음 단계, 그거는 깨우친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깨우친다라는 말은 외부에서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끌어 나오는 거죠. 이끌어져 나온 것은 개별적인 선이 아니라 보편적 선이에요. 그죠? 보편적. 그러니까 삼파술이라 불린 단계에서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 이때 깨우친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누구를 기억해내는 게 아닙니다. 삼파술로. 그게 아니라 발음, 정의 그 자체, 올바름 그 자체라고 하는 보편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 요것도 기억하시기 좋은 거는 아까 전에 했던 그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여기서 정리해 드렸던 여기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구별 요 부분 있죠. 영혼 안, 영혼 밖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요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영혼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혼 밖에서는 감각 세계에서 거기서는 진리가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소피스트는 그 감각 대상에 관한 상대주의적 인식론과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진다. 자,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뭐라고요? 누구라고? 프로타고라스. 그죠? 자, 회의주의적 인식론은 누굽니까? 고르기아스. 고르기아스. 회의주의적인 것은 고르기아스.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프로타고라스. 그죠? 예. 그 다음에 회의주의적 인식론은 고르기아스. 그죠? 고르기아스. 예, 고르기아스. 그 둘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주의적이다. 인간 만물 척도론. 그죠? 인간 만물 척도론 프로타고라스. 그 다음 회의주의는 고르기아스. 그죠? 고르기아스. 이 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많은 소피스트들은 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감각 대상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론 프로타고라스. 그다음 아예 진리 모르겠다 하는 회의주의적 인식론 고르기아스. 그죠? 자, 사실 감각 대상의 가변성을 생각하면 당연해 보인다. 감각 대상은 막 변하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해 보인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외부 대상을 지각함으로부터 덕의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주어진 것을 깨우치게 된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요 부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요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 외부를 지각함으로부터 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게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르죠.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 교사라고 하는 존재를 새로운 것을 알려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 소피스트라고 한다 하면 자기 안에 아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도와준다 하면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계를 이야기하죠. 감각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진리, 영혼 안에서 진리를 깨우치게 한다. 이것이 이후 플라톤의 인식론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현우 씨,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네. 영혼 안에서만 진리의 기준을 찾으려고 한 대표적인 철학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영혼 안에서. 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자, 소크라테스 있고 또 근대 철학자. 모든 칸트. 모든 것을 의심해도 나는 생각만큼은 의식할 수 없다. 데카르트. 그렇죠.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이 노선에서 완결점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심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철저하게 의심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하자. 라고 해서 꼬지도 에르고숨, 나는 생각도 고루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 데카르트의 성과를 칸트가 이어가고 그 칸트를 또다시 헤겔이 이어가고 막 그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각 세계는 무조건 회의주의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 세계에 의존하게 되면 회의주의로 가기 쉽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자들은 계속 그 감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감각세. 근데 감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 관념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꼬짓대로 자기인식 문제에 빠지게 돼요. 자기인식 문제. 그죠? 이성중심주의, 뭐 이런 거죠. 이성중심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했던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칸트가 왜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이다 이런 말인데 그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용언 안과 밖을 칸트는 칸트의 식으로 종합했다 뭐 이런 식이고. 서양 애들은 항상 감각계와 이성계를 두 개를 어떤 연결을 그렇다고 해서 감각을 전혀 감각으로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성중심주의. 그죠? 포인트가 이성중심주의고 소피스트는 감각 우선주의입니다. 그죠?